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영끌들 대출이 감당이 안 되면은 조금 손해보고라도 부동산을 팔면 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출을 감당하고 싶다면은 투잡, 쓰리잡 이렇게 뛰어서라도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나라에 절대 기대서는 안 돼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은 사람을 영끌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산시장에 뛰어든 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한 사람, 그거를 바로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영끌 투기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이것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출이 급감했어요. 지금 10월달 5대 은행 기준 하루 평균 대출 금액이 9월에 비해서 34.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니까 대출 규모가 3분의 1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거래량이 거의 9,000건까지 갔는데 9월에 2,800건 정도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루 평균 대출이 6월, 7월, 8월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월, 7월, 8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대출을 끌어다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거나 내수가 좋아져서 사람들 소득이 늘어서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출을 당겨와서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여기에 영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든 거죠. 지금 이렇게 대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물이 89,000건을 돌파했다가 87,000건으로 내려왔어요. 곧 9만 건을 돌파할 듯 해요. 매물이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세 월세 매물은 감소한다. 그래서 다시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매물도 살펴보니까 지금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는 서울의 전세 물량 그래프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른쪽 월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은 실제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1금융권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2금융권도 막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지금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11개 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을 포함한 7곳이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곳은 금리를 올렸다고 해요. 점점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영끌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방처럼 앞으로 더 싸게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파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보는 그런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혹시 인터넷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 민족에 전화 한 통 하시면은 쓰고 계신 인터넷 약정 교체하시고 최대 48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수기가 필요하시다면 최대 30만 원, 핸드폰 유심 기변이 필요하시면 최대 30만 원, 필요한 상품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최저 요금제로 요금제를 설계해서 통신비 절감까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 분들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지방에서는 새 아파트도 마이너스 피, 그러니까 할인이 붙어가지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9천만 원 할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으로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시장 실물 경제보다 6개월 정도 앞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6만 원이 깨지고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던지고 떠나고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0%대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전체 경제 성장률 이게 2.4%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2.4%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돈을 풀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돈을 풀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항상 집값은 우상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를 반만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도한 거품이 발생하고 투기가 판을 치면은 그 다음에는 대규모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한 번에 많이 폭락하거나 장기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여기저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나중에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을 풀어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수출이 더 추락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이 약 3%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4월 달에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1월에 미국 선거가 끝나고 2025년 트럼프가 다시 오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끌들은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탈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은행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 10월달이 9월달에 비해서 34.4%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감소하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이금융권, 보험사 모두 막혔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월세 물량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격을 낮춰서 던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